네, 지금 보시는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한번 차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길게 차트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엄청난 급등을 했던 이 자리죠. 이때가 2017년도, 18년도 때 큰 급등을 해줬고 다시 급락해주고 다시 이때가 언제죠? 2021년과 22년 사이에서 다시 큰 급등을 해주고 나서 현재 이 위치에 와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때만 한번 볼게요. 이때 보시게 되면 자, 이 앞에서 이제 큰 시세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현재 위치가 중요하지만 현재 위치보다 그 앞의 모습을 해석을 먼저 하고 현재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고 올라갔었고 여기서도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면서 뭘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추세 상단, 그죠? 추세 상단 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추세 상단을 넘어서는 오버슈팅을 만들었죠. 오버슈팅을 만들면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의 크기를 보게 되면 차트를 좀 좁혀서 볼게요. 자, 거래량의 크기를 보니까 이 거래량이 앞에서 만들었던 거래량보다 어때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이 거래량을 만들어낼 때 어디서 만들어냈어요? 어디서? 자, 추세를 이탈하는 추세 상단을 넘어선 오버슈팅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만든 캔들의 시가가 깨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중요한 캔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 캔들의 시가가 여기였잖아요.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자, 굉장히 좋아요. 차트가 우상향 하면서 거래도 나오고 신고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얘는 신고가도 냈었고, 그죠? 이 캔들은 신고가도 냈었고 캔들도 커졌고 추세를 넘어서는 상승 우상향한 추세를 오버하는 슈팅의 캔들이고 거래까지 터진 캔들이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캔들의 시가가 깨진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설사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 자리를 깼습니다. 깼어요. 깨면 보유자들은 일단 비중을 줄이든지 이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가 싶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락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고점 만들고 고점을 낮췄죠. 그리고 하단부도 이렇게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얘는 이제 추세가 바뀐 거죠. 앞에서는 상승 추세였는데 상승 추세에서 거래 터트리고 큰 캔들 만들고 오버슈팅까지 나온 상태에서 추세를 돌려내는, 어디로 하방으로 돌려내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정배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역배열이 만들어져요. 역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역배열이 만들어지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침체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 좀 빨리 갈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자 오게 되는데, 자, 차트를 좀 좁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배열을 여기서 만들었단 말이죠. 역배열 여기서 만들고 지금 한 달, 두 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1년 지났죠. 여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러면 1년 하고도 현재 지금 다섯 달째 역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차트를 좀 해석을 해보면, 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역배열인가요?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이죠. 이 검정색 선이 241평인데 이거의 위에 캔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정배열이 아닙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이 단기 이평이 이게 62평인데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골든 크로스 내야만 그것을 정배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정배열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역배열 만들고 1년 5개월째 침체 구간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곧 정배열을 만들러 갈 것 같아요. 그쵸, 모양새가. 자, 그러면 그 전에 앞서 자, 추세적으로 돌려내는 모습이 나왔느냐를 또 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계속 하락의 패턴, 하락의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게 하락의 저점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캔들이 여기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여기가 추세 라인이니까 이 캔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았죠. 저점이 높아졌다. 이 추세 라인을, 이게 추세 라인인데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저점을 아예 높여줬고 추세를 다시 한번 깨는 모습을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깨끗하게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자, 저점 만들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추세가 이렇게 하방 추세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원형 바닥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확대를 해보고 할게요. 자, 원형 바닥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렸다가 원형 바닥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앞에서 만들었던 최고점이잖아요. 이것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만 진정한 원형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만들었던 거래량이 없었던 거래가 들어오고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까지 돌려보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가 엊그저께 이런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고점까지 플러스 17%짜리예요. 17%짜리고, 이런 걸 만들고 나서, 자, 이런 시가, 이런 거래 터트린 이런 시가를 다시 깨트리고 내려온다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어디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자, 집중해야 될 캔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걸 만들어낼 때 앞에서 충분한 조정을 거쳤느냐를 봐야 됩니다.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앞에서 정배열 만든 후에 역배열의 기간은 어느 정도 거쳤는지, 또 원형 바닥이 나왔는지, 원형 바닥이 나올 때 앞에서 만들었던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런 거래량과 이런 캔들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 무슨 신뢰도가 높아? 이제 상방의 모습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조정 구간에 들어갔어요. 조정 구간에 들어가서 오늘 다시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제 이 캔들의 시가죠. 이 자리가, 이게 고점을 만들었던, 큰 캔들을 만들었던 고가죠. 고가를 넘어서는 모습을 오늘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 PI 첨단 소재는 이제는, 자,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이게 상방으로 가는 모습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차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기업을 또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상장기업 분석인데 PI 첨단 소재입니다. 코스피 화학 쪽에 들어가 있고요. 자, 주주를 보니까 코리아 PI 홀딩스 PI 홀딩스라고 보니까 이게 PI 첨단 소재니까 PI 첨단 소재 지주 회사 같아요. 거기서 54%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2008년도 폴리이미드 필름 및 관련 가공 제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뭐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좋은 내용이 좀 써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자, 매출액인데, 자, 매출액이 보시게 되면은 21년도에 3천억이었어요. 그리고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었고,
자, 22년도 보니까 매출이 좀 줄었네요. 줄었죠. 줄었고 2023년도에 더 줄었어요. 더 줄고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컨센서스를 보니까 하락했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늘어나는 컨센서스가 나와요. 이 컨센서스는 미래 가치고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FN가이드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고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겠다라는 예상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차트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조금 옆으로 빼놓고, 자, 이때 이걸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땠어요? 21년도까지는 매출이 올랐어요. 21년도까지는. 근데 22년도 컨센서스,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자, 22년도부터는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럼 21년도까지는 올랐으니까 이것을 차트가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보겠다. 이거죠, 지금. 21년도 볼게요. 자, 다 지우고, 이렇게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21년도 여기 보이시나요? 21년도 지금 이게 8월인데 21년도 8월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이 자리에서 21년도까지는 매출이 꾸준하게 늘었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 그러니까 차트에 이게 녹아져 있는 거죠. 반영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22년도 때는 그때 당시는 이 뒤에 모습이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매출이 줄었어요. 영업이익도 줄고 23년도도 더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차트적으로 반영을 했냐라고 봐야 될 건데, 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 자, 그렇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에서 21년도까지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좋았었고, 그 이후로 컨센서스상은 이 모습은 여기에 이때 당시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었을 건데,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이 컨센서스적으로 봤을 때 매출도 하락했고 영업이익도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모습이 차트에서 고스란히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이 재무제표는 이 차트적으로 재무제표가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모습을 또 봐야 될 건데, 지금 23년도까지 올해까지는 컨센서스가 안 좋아요. 근데 내년부터 어차피 차트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24년도는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요. 25년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해석할 때는 얘는 지금부터 먼저 선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다라고 차트를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차트라는 것은 그냥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매출액은 너무 좋은데 영업이익은 너무 좋은데 차트는 계속 우하향하는 그런 패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본다, 이 소리라고, 참고용으로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I 첨단 소재는 재무제표 상으로도 앞으로는 내년의 컨센서스, 내후년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도 얘도 이제 올라가면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월 차트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앞에서 21년도까지는 높은 우상향의 모습을 만들어줬고 신고가를 내면서 여기서도 거래가 터지면서 신고가 캔들 시간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이게 하단인데 이 하단에 한번 터치를 하고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거친 거죠. 여기까지는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온 거고 여기서 기간 조정까지 거치면서 다시 이제 거래를 동반하고 이 버럭 라인을 올라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중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보통 이런 성장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죠. 이 자리까지 올라가 약 30%의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 캔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이 수익을 그대로 다 낼 수 있겠지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예상 기대 수익률이 아까 30%에서 뭐 15%를 줄 수도 있겠고요, 20%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 캔들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찌됐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차트를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앞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락주고 반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던 시가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 차트로 차트를 해석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월 차트로 봤을 때 이 자리를 보면 49,900원 자리인데, 1차트로 돌아와서 49,900원 자리는 어디 있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49,900원, 49,900원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리예요. 자, 주가가 급락주 다시 올라가는 거 싶다가 여기서 급락이 떨어진 자리예요. 이 출발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PI 첨단 소재는 지금 재무제표도 봤고 차트도 봤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보시면 PI 첨단 소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네 회사들이 뭘 하냐? FPCB, 방위 LCD, 2차 전지, 초고속 통신, 디스플레이, 뭐 성장하는 섹터의 것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PI 필름이라는 것이, 근데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보시게 되면 첨단 소재 같아요. 자, 열적 특성을 갖고 있고 약 400도씨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아요. 400도씨 그런 고온에서도 사용 가능한 필름이다라고 되어 있고, 뭐 치수의 안정성, 뭐 전기적 특성, 유연성, 이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뭐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는 앞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PI 첨단 소재는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도 역별의 구간, 그러니까 즉 가격 조정의 기간과 기간 조정의 기간을 충분히 거쳤다. 침체 구간을 충분히 거쳤고,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그걸 선반영하겠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겠다. 어디까지? 최소 49,9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차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